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데이터 엔트리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가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우프는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프에 대해서 첫 번째 정리를 해봤어요. 우프란 무엇인가? 또 우프를 구하는 방법, 우프를 가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프를 하면서 체류하는 기간이라든지 숙소, 식사 부분,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프란 무엇인가? 우프는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의 약자예요. 그래서 유기농 농가에 가서 내가 하루 한 4, 5시간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호스트한테 숙식을 제공받는 일종의 뭐 컬처럴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세계 나라마다 우프 협회가 있어요. 그 우프 협회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가입했을 적에는 1년치 회원 가입비가 한 3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찾아봤더니 나라마다 틀린데 회원 가입비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여행 가서 하룻밤 숙박비 정도밖에 안 돼, 숙박비도 안 되잖아요. 충분히 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그 사이트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우프 캐나다, 우프 오스트레일리아, 우프 저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해당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가면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한다는 거는 그 연회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용카드로 연회비 결제를 하면은 옛날에 제가 가입했을 적에는 이렇게 책을 보내줬었어요. 국제 우편으로. 현지에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 한국에서 가입하게 되면은 그럼 이 책자에는 그 나라에 있는 우프 호스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컨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프 오스트레일리아, 우프 캐나다도 이렇게 책자가 있었고 일본, 심지어는 한국도 우프가 있어요. 우프 코리아도 이렇게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자 보고 확인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호주 오프 같은 경우는 앱도 있어요. 앱도 있고 요즘은 이런 책자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그 호스트 리스트를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프를 내가 이제 회원 가입을 했어요. 이제 연회비까지 제출하고 회원 가입을 했으면은 우프 농가를 어떻게 이제 구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리스트에 보면은 각각 농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농가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그 농가의 특징 오면은 자기네는 뭐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오퍼를 받고 오면은 뭐 이런 일을 하고 숙소는 이렇고 식사는 이렇고 그럼 그런 것들을 쭉 보고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연락을 하면 돼요. 뭐 전화를 해도 되고 근데 보통은 이메일로 보내죠.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내가 뭐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인데 뭐 언제 니네 집에 가고 싶다. 그럼 거기서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이랑 이제 일정을 조율해서 예약을 하게 되죠. 이 우프 호스트도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좀 괜찮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예약 잡기도 힘들어요. 막 가려고 이제 문의하면 자기네 이미 풀이다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프 농가를 구하실 적에는 내가 내일 우프 가야지 해서 오늘 연락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뭐 몇 주 전, 좀 몇 주 전, 뭐 이렇게 미리 사전에 좀 연락해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우프 농가를 컨택을 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 내가 며칠을 체류할 것인가. 체류 기간은 최소한 2, 3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행자 입장에서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짧게는 한 이틀, 3일에서 제일 길게 했던 게 3주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치바에 있는 그 호스트에 갔었을 적에는 거기 저 말고 일본인 그 우퍼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1년 동안 이 집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1년 동안 여기서 왜? 그랬더니 그 집이 이제 대체요법을 하면서 유기농 농사를 조금 짓는 집이었었는데 얘가 약국에서 자기가 약국에서 근무했었는데 대체요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1년 묵으면서 그쪽 일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해서 걔는 1년 동안 그 집에 있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체류 기간은 사실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호스트와 상의해서 뭐 짧게는 이틀에서 뭐 길게는 1년까지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치바에 우프 갔었을 적에 원래는 3개월 동안 있기로 예약을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집에 가봤더니 제가 좀 기대했던 거랑 많이 달랐어요. 왜냐면 보통 우프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트들이 일을 하는 걸 보조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 아줌마가 젊은 아줌마였었는데 자기 이제 대체요법 하는 일로 너무 바쁘고 바빠서였는지 그
농사일은 우퍼 3명이 다 있었거든요. 우퍼가 저 말고 일본인 2명이 더 있었는데, 농사일은 우퍼끼리만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호스트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퍼가 알아서 해먹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일꾼으로 전략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러다 그때가 8월이었는데 엄청 더웠어요. 밭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스트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제가 3개월이 아니고 일주일만 있다가 바로 홋카이도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뭐 미리 예약을 하고 가긴 하지만 생활을 해보고 뭐 나랑 그 호스트랑 잘 맞으면 얘기해서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정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럼 오프를 가면은 이제 숙식을 제공받는데 숙소는 어떤 데서 자느냐. 대개는 그 호스트 집에 빈방 하나를 제공을 받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호스트마다 좀 틀려요. 제가 호주에서 오프를 했던 한 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빈방이 없었어요. 그 집에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밖에 별도의 캐러반에서 생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캠핑 문화가 이제 많이 확산돼서 캐러반은 흔하잖아요. 근데 그 20년 전인 그때만 해도 저 한국에서 캐러반이라는 거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 캐러반에서 자는 것도 되게 색다른 체험이고 좋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그 숙소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럴 것 같으면 얘기해서 또 뭐 다른 데로 이동하면 되는 거겠죠. 오픈은 기본적으로 유기농 농가가 호스트가 돼야 되는데 제가 한 곳 중에서 농가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일본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숙소도 제각각이었어요. 제가 그 홋카이도 아칸코라고 거기가 아칸코 호수가 아이누족으로도 유명하고 그 호수 안에 파란색 파란색이란데 초록색 그 마리모라는 게 있어요. 무슨 동그란 그 생명체인지 뭐지 그걸로 되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광지예요. 거기에 유지였던 것 같아요. 건물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기념품 샵도 하고 단체 관광객 식당을 운영하는 집이었었는데 그 집은 특이하게 아들이 동경에서 일을 하다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온 거예요. 자기가 워킹홀리데이 가서 뭐 우프도 했었나 보죠. 근데 그때 좋았는지 돌아와서 동경에서 다시 일을 한 게 아니라 홋카이도 자기 본가로 와서 자기 부모님의 그 사업체를 같이 하면서 그거를 우포스트로 등록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집 같은 경우는 숙소가 직원 숙소에서 묵었었어요. 건물 한 채를 다 썼는데 한 층이 직원 숙소였었거든요. 거기 방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했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홋카이도에서 농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어드벤처 회사에서 우프를 3주 정도 했었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겨울 스키 시즌에 펜션을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그 펜션이 스키 시즌에 안쪽에 비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우프들한테 쓸 수 있게 내줘가지고 그 펜션을 숙소로 사용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숙소 조건은 되게 다양해요. 식사 부분도 보통은 이제 호스트 가족들이 먹을 적에 같이 이제 먹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처럼 같이 먹는 건데 그것도 이제 호스트에 따라 좀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아칸코 호수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 단체 관광객 식당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식당에서 먹을 적에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먹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호스트가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스트가 재료만 이렇게 딱 주고 그 요리하고 이런 거는 우퍼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 그 취사 시설을 제공을 해서. 근데 그런 조건들은 이제 호스트 설명에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면 되고요. 그럼 오프로 가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일은 이제 만약 그게 유기농 농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농사일이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 키우는 곳이면 뭐 동물한테 뭐 먹이 주기를 한다든지, 뭐 제가 갔던 유기농 농가에서는 뭐 씨 뿌리기나 아니면 수확한 거 포장하고 뭐 이런 소소한 일들을 했었거든요. 닭장에서 계란 꺼내오고 뭐 이런 일도 했었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우프 호스트가 유기농 농가가 아닌 곳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농사일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급 자원봉사예요.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에 무급 자원봉사를 한 건데 딱히 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아까 그 홋카이도 아칸코에 있는 그 관광 기념품 샵 같은 경우는 단체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은 이제 상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직원들이 있긴 한데 옆에서 그냥 보조하는 수단? 보조하는 정도? 홋카이도에 있는 그 스키랑 래프팅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래프팅 보트에 이제 막 벗겨진단 말이에요, 글자가. 그럼 그런데 이제 페인트 칠하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는 컴퓨터 쓸 줄 아냐고 쓸 줄 안다고 했더니 컴퓨터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문서 같은 거 만들고 안내문 만들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거기 홋카이도 그 어드벤처 회사 같은 경우는 우프 3주 끝나고 나서 사장이 너 여기서 일할래? 그래서 5개월 동안 또 일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특이했던 게 그 뭐냐 제가 이제 일본 워킹홀리데이 후반기 때 홋카이도에서 일을 마치고 큐슈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여행도 하고 우프를 몇 군데 했었는데 그때 우프했던 집 중에 하나가 70세 할머니가 운영하는 료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농가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큐슈의 여성 2호, 그러니까 여성 최초는 아니고 2호 두 번째 건축 기사였었대요. 건축사? 근데 이 할머니가 연세가 이제 그때 당시 70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건축사 하면서 경기 좋을 적에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오카 시내에 료칸도 있었고 그리고 1시간 떨어진 외곽에 펜션도 하나 있었고 또 목재 공장도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70세 정도 되시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자원봉사를 뭘 하셨냐면은 꽃 같은 거를 가꿔서 유치원이나 병원에 이렇게 화단 만들어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했던 일은 뭐 료칸이나 펜션이 그것도 돈 벌 목적으로 막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님이 그렇게 많았던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별로 일 안 했고 그 할머니 이제 자원봉사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냥 도와주는 정도? 일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프라고 하면은 보통 통상 이제 유기농 농가에서 농사일 돕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가 그러니까 농가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 특히 또 호주에서 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B&B 하는 집이었었어요. 산 중턱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B&B, 그러니까 베드 앤 블랙퍼스트죠. 조식을 제공하는 민박을 하셨었는데 거기가 이제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 집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 묵고 가면은 이제 할머니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우퍼들이 방 청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집도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우프라고 해서 꼭 농사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 무슨 일 하는지는 그 리스트 호스트 설명 부분에 보면 있으니까 보고 이제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프를 통해서도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